1950, 60년대에 유럽에서 가장 섹시한 여자라고 불린 여배우가 있습니다. 샤를 드골 프랑스 전 대통령은 그녀를 향해 르노 자동차만큼 중요한 프랑스 수출품이라고 불렀는데요. 프랑스 남자들의 마음을 뒤흔든 여배우이자 시대를 대표하는 섹시의 아이콘 브리지트 바르도는 은퇴 후 동물 권리 운동가로 활동 중이던 때 개고기를 먹는 한국인은 야만스럽다는 망언으로 한국인들의 큰 공분을 샀습니다. 뿐만 아니라 4번의 결혼 끝에 얻은 하나뿐인 아들에게 모유 수유를 거부하며 이혼 후에도 오랫동안 그를 외면했던 그녀의 기행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20세기 유럽을 대표하는 섹스 심벌이자 프랑스가 낳은 시대의 뮤즈 브리짓 바르도입니다. 1934년 9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브리짓 바르도. 아버지는 여러 개의 공장을 운영했고 가족은 파리의 부촌인 16구의 침실 7개짜리 큰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분위기의 집안에서 아버지는 그녀와 4살 아래 여동생에게 매우 엄격하고 권위적인 기준을 요구했죠. 어린 시절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딸을 보고 그녀의 잠재력을 알아본 어머니는 브리짓이 7살 때부터 발레 레슨을 시켰습니다. 딸의 재능을 뒷받침해준 부모님의 재력과 파리 국립오페라 발레학교에 입학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가진 그녀가 행복했을 거라는 짐작과는 달리 어린 시절 그녀의 마음은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찼는데요. 브리짓의 아버지는 딸들에게 늘 엄격한 식사 예절 강요와 사교활동과 외모에 대한 통제가 심했습니다. 이런 집안 분위기와 예민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 어린 시절 친구가 거의 없었던 브리짓 바르도. 그녀는 어느 날 집에서 여동생과 놀다 꽃병을 깨트립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값비싼 꽃병으로 어머니는 딸에게 격분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아버지의 훈육이었는데요. 가죽 채찍으로 딸들을 20번이나 채찍질했고 이후 부모님에게 낯선 사람이나 높은 지위의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존칭인 부로 부르라고 요구했죠. 이 사건은 브리짓이 부모님을 원망하고 반항심을 키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훗날 그녀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상하면서 그가 나를 사랑했을지 몰라도 나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클래식 발레리나를 꿈꾸던 10대 소녀인 브리짓은 학업보다는 예술에 더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파리 사교계 인맥이 넓었던 어머니의 친구 중 한 명이 어느 날 집에 놀러 왔는데요. 그 친구는 엘르 잡지의 창립자이자 초대 편집장인 헬렌 라바르프였습니다. 헬렌은 당시 15세였던 브리짓의 아름다운 외모와 그녀만의 존재감에 놀라며 잡지 화보 촬영을 제안했는데요. 1949년 5월 출간된 잡지의 표지 모델로 공식적으로 데뷔한 브리짓 바르도. 그 사진을 보고 한 남자가 그녀에게 연락을 합니다. 표지 사진을 보고 반한 그녀에게 직접 연락을 취한 남자는 바로 신예의 시나리오 작가이자 감독 지망생인 로저 바딤. 그녀는 로저 바딤을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당시 그는 자신이 시나리오를 쓴 영화에 오디션을 보라고 제안했죠. 아버지는 딸이 영화에 출연하는 것을 크게 반대하며 수치스러워했지만 외할아버지는 이 어린 소녀가 언젠가 창녀가 된다면 그건 영화 때문이 아닐 것이라는 이상한 말과 함께 찬성했습니다. 이후 브리짓은 영화 오디션에서 탈락했지만 6세 연상의 로저 바딤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은 둘의 관계를 격렬하게 반대했죠. 브리짓의 아버지는 엄격한 가톨릭 신자로 딸의 연애를 강하게 반대했는데요. 특히 영화계 남성과의 교제를 매우 위험한 일로 여기며 강제로 교제를 이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끝내 아버지는 기차표를 건네주며 영국 유학을 가라고 했죠. 절망한 브리짓은 가스 화덕을 켜고 머리를 집어넣으며 극단적인 시도를 했지만 다행히 가족들이 그녀를 발견해 구해냈고 결국 1952년 그녀의 나이 만 18세에 24세의 로저 바딤과 결혼했습니다. 이후 브리짓 바르도는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에서 여러 편의 영화를 찍고 예쁘고 밝은 이미지의 소녀를 연기했죠. 신예의 각본가였던 로저 바딤은 감독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그녀를 스타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1956년 그의 영화 그리고 신이 창조한 여인은 브리짓을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었고 또한 둘의 관계에 큰 전환점이 되게 했습니다. 비키니가 흔치 않았던 당시 50년대에 영화 속에서 비키니를 입으며 몸을 드러내는 브리짓의 노출신은 도발적이고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이 작품 하나로 마릴린 먼로에 비견될 유럽 대표 섹시스타가 되며 큰 팬덤을 형성하고 성해방에
사랑의 상징, 프랑스 여성성의 대명사로 급부상된 그녀는 로저 바딤과 이별을 합니다. 브리짓은 점점 세계적인 스타가 되면서 자유로운 삶에 대한 욕구가 커졌습니다. 반면 로저 바딤은 점점 아내를 통제하려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결정적으로 둘의 영화 그리고 신이 창조한 여인의 남자 배우와 눈이 맞았던 브리짓 때문에 두 사람은 결혼 5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지만 평생 연락을 유지하며 다른 작품도 함께했죠. 참고로 그 뒤로 로저 바딤은 배우 제인 폰다를 포함해 4번의 결혼을 더했고 브리짓은 3번의 결혼을 더했습니다. 이후 섹시성이 강조된 영화뿐만 아니라 코미디, 깊이 있는 예술영화 등에 출연한 브리짓은 헐리우드에서도 많은 러브콜을 받았는데요. 그녀의 첫 헐리우드 영화인 디어 브리짓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그 이후로도 두 차례 더 미국 시장에 도전했지만 끝내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탈리아 영화 폭군 네로에서 브리짓은 감독으로부터 갈색 머리를 금발로 바꿔서 출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금발인 머리색에 만족한 브리짓은 이 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자연스럽게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죠. 헝클어진 금발머리와 고양이 눈매의 아이라인, 누드립과 플랫슈즈까지 전 세계 여성들이 그녀의 스타일을 따라했고 사람들은 이를 바르도 스타일이라고 불렀습니다. 브리짓은 1958년 영화 촬영 중 2세 연하인 프랑스 배우 자크 샤리에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다음 해에 둘은 결혼했고 이듬해 아들 니콜라 샤리에를 낳았죠. 하지만 그녀는 영화를 촬영하다 만난 미국 배우 글렌 포드, 프랑스 배우 사미 프레이와 불륜을 저질렀고 결국 3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두 번째 이혼을 합니다. 두 번째 이혼을 하고 4년 뒤 세 번째 결혼을 한 브리짓. 상대는 독일의 억만장자 사업자인 귄터 자크스였죠. 하지만 약 3년간의 결혼 생활 후 성격 차이로 끝내 이혼을 합니다. 연예계 생활 동안 그녀의 사생활, 연애, 가족사 등 매우 사적인 순간이 노출되는 일이 많았는데요. 늘 기자들과 카메라가 따라붙던 삶은 그녀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매일 술을 마셨고 손목을 자해하거나 과도한 수면제 복용까지 했고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채 연예계 생활을 하며 얻은 불안과 우울감은 극에 달했죠. 개봉한 영화들에서 연기력에 대한 혹평과 저급한 가십의 중심에 서야 했던 그녀는 마침내 39세라는 이른 나이에 영화계를 은퇴합니다. 은퇴 후 그녀는 자신의 보석과 소장품을 팔아 브리짓 바르도 재단을 설립합니다. 동물 학대, 불법 사육, 모피 산업 등을 반대하며 전 세계적인 동물 권리 캠페인도 지원했는데요. 프랑스 내 유기견, 유기묘 구조와 보호소 운영도 재단을 통해 지원했고 패션계의 동물 모피 사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항의하고 사용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죠. 그녀는 동물보호 운동가로서 인생 제2막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동물보호 운동을 할 때 때때로 지나치게 극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었는데요. 1998년 서울 올림픽 전 브리짓은 개고기를 먹는 것은 야만적인 행동이라는 발언을 하며 한국의 개고기 문화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전 또 한 번 개고기를 먹는 것은 중세시대의 관습이다. 개는 인간의 친구이지 음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녀는 한국에서 개들이 잔인하게 도살되는 사진을 월드컵 선수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덧붙였죠. 이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그녀의 발언에 대한 반발이 일었는데요. 고대부터 우리나라에서 개고기는 식량이 부족한 시기와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구하기 쉽고 값싼 단백질 공급원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다른 문화권에도 이런 식문화가 있고 현대 한국에서 개고기 소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무지에서 비롯된 브리짓 바르도의 발언은 문화 상대주의의 관점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이었죠. 개와 동물을 사랑하는 모습은 그녀가 추구하는 이미지에 불과했는지 정작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은 평생 돌보지 않았는데요. 자크 샤리에와 두 번째 결혼을 한 브리짓은 처음으로 임신을 했습니다. 나는 어머니도 아니고 어머니가 되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던 그녀는 임신 사실을 알고 극도로 실망했고 아기를 지우고 싶었지만 당시 프랑스에서 낙태는 불법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의사에게 모르핀을 요청하기도 했죠. 그녀의 출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파파라치들은 출산 직전까지 카메라를 들이댔고 아들 니콜라스를 출산한 후 자신은 아이를 돌볼 만큼 충분히 어른이 안 됐다며 모유 수유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그녀가 자크 샤리에와 이혼을 하고 전 남편이 니콜라스의 단독 양육권을 가져간 후 그녀의 외면은 더욱 심해졌는데요. 니콜라스가 12살 때 엄마 브리짓에게 같이 지내도 되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파티 손님을 이유로 대며 거절했고 이때 니콜라스는 어머니에게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혼식에도 브리짓을 초대하지 않았죠. 브리짓은 몇 년 뒤 아들이 손녀들을 낳은 후 그와 화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니콜라스는 여전히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1997년 회고록을 출간한 브리짓이 아들을 향해 내가 바랐던 만큼의 아들이 아니었으며 자신이 겪은 고통의 원인이었다는 식의 부정적인 표현을 서술하자 큰 상처를 받은 자크와 니콜러스 부자는 브리짓과 출판사를 고소했으며 법원은 각각 25,000유로와 16,000유로를 지불하라고 명령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자 관계가 개선되어 2018년경에 브리짓 바르도는 그 시점 할아버지가 된 니콜라스와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서로를 방문하는 등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남자와 연문을 뿌리고 다녔던 브리짓은 1992년에 프랑스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베르나르 도르말과 가까운 친구 사이로 지내다 연인관계로 발전해 결혼까지 했고 지금까지 부부의 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유럽을 호령했던 여배우이지만 브리짓은 자신이 사람들의 생각만큼 많은 재산을 가지지 않았고 오히려 부를 혐오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고급 부동산 여러 채 등을 포함한 총 자산은 약 6,500만 달러로 추정되며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아 지팡이나 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91세를 맞은 그녀는 자신의 대저택에서 외부와 접촉을 최소화하며 여유로운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스포트라이트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브리짓 바르도는 동물보호재단을 통해 사회적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이어갑니다. 수많은 논쟁과 영감을 남긴 인물로 시대의 한 장을 깊이 새긴 브리짓 바르도였습니다. 인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